인천공항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품고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그날 아침 도착 게이트 앞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기 때문이다. 주변에는 여행객들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거나 휴대폰을 꺼내들 뿐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속으로 왜 하필 청소부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주변에 있던 몇 명이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공항에서 근무한 지 겨우 이틀째였고 대부분의 직원들과 얼굴도 트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그녀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노인은 마치 그녀의 존재만이 보이는 듯한 눈빛으로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노인의 아들이 급히 달려왔다. 양복 차림의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청소복을 입은 그녀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아버지를 건드린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런 복장의 여자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얼굴에 선명했다. 노인의 아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몇 마디를 던졌다. 감사함보다는 경계와 의심이 담긴 말투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보호자답게 아버지를 부축해 나갔다.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흩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걸레를 들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첫 사건은 지나갔지만 공항 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직원 식당, 흡연실, 휴게 공간 어느 곳이든 그날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그 청소부 여자가 있었다. 그 애 원래 어디서 일했대? 청소부가 왜 그런 상황에 끼어든 거야? 혹시 노인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항 본부에서는 다른 시선을 가졌다. 노인의 아들은 이름 있는 법조계 인사였고 뉴스에도 가끔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의 아버지를 돌본 인물이 있다는 건 곧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그날 저녁 그녀는 인사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임시 면담이라는 말과 함께 약속되지 않은 변화의 기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찾아왔다.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운지, 왜 자신의 진심은 늘 의심부터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꼭 삼켰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노인의 아들이 따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본부 측은 그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공항 한켠의 회의실로 향했다. 조용한 공간에 마주 앉은 노인의 아들은 짧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을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다음엔 놀랐고, 그리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시선이 그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항의 하루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부산의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주택가, 골목 끝에 낡은 주택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의 철문은 오래된 테이프로 이음새가 붙어 있었고 창문 틀 사이로는 바람이 쉬이 스며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 일용직으로 일하다 허리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어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야채를 정리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학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가정 형편을 묻는 서류가 돌아올 때면 그녀는 언제나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 교무실에 불려갔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정작 밤에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침밥 대신 김치만 싸간 도시락을 열 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졌다. 고혈압과 당뇨를 안고 일하던 끝에 결국 시장 구석에서 의식을 잃은 것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병원과 집, 간병과 일용직 사이를 오갔다.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어머니의 약값을 내기 위해 카드 대출을 시작했고 그 이자는 점점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인천공항에 청소 용역으로 들어간 건 그 모든 터널 끝에서 만난 유일한 기회였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만큼 월급이 들어온다는 안정감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본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여행 가방을 끌고 웃는 가족들, 바삐 뛰어다니는 승무원들. 그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청소하며 무언가를 조금씩 배워나갔다. 말투, 표정, 호흡, 모두가 그녀에겐 낯설고 동시에 새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밖의 사람이었다. 같은 청소 인력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오래 일한 이들은 그녀에게 거리감을 두었고 상층부 직원들은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고 시간을 채웠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틈에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그 노인을 만난 것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의 노인을 보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외려 친숙함이 느껴졌고 어릴 적 시장에서 넘어지신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래서 움직였고 그래서 도왔다. 그게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일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어릴 적 그녀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학교에선 성적도 좋지 않았고 미술이나 음악에 재능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순간 짧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이름 없는 역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감정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녀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었다. 노인의 아들이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이야기 들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무언가 잘못되었나 혹은 오해가 있었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이상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앞섰고 그녀는 조심스레 그 만남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한 일, 누가 뭐라 해도 옳은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다잡았다. 자랑스럽지 않아도 떳떳할 수는 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그 시작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공항 근처 카페에서 그들을 마주했다.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눈빛을 지녔고 옆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고 조용한 공기가 둘러쌌다. 몇 마디 인사 뒤에 아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 말투에는 낯선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속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한 뉘앙스였다. 그녀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도움을 받되 마음을 열지 않는 태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이 공항 청소부로만 보이는 듯했다. 감사의 말과 함께 건네진 것은 이름이 적힌 명함과 한 장의 초대장. 노인의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행사에 참여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이 단순히 동정심의 대상으로 선택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혹은 미디어를 의식한 홍보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믿고 싶었다. 그날 공항에서 행동했던 이유는 순수했고 지금 제안받은 것도 우연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며칠 뒤 그녀는 행사에 참석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은 재단 관계자나 후원자들이었다. 그녀는 행사장에서 그 아들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이번엔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행사 중간 한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그날 왜 도우셨나요? 라는 짧은 물음에 그녀는 답했다.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일으켰다. 다음 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 그녀의 이름이 실렸다. 공항 청소부의 용기 있는 선택,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고 그녀는 졸지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SNS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칭찬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방송 출연 제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어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를 알아보며 사진을 요청하는 이들. 그녀는 점점 일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공항에선 갑작스레 배치를 변경당했고 일부 동료는 그녀를 멀리했다.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운 좋게 뜬 사람이라며 뒷말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퇴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공항 청소팀의 회의 중에 팀장이 말했다. 다른 곳에서 인터뷰할 때는 소속 말하지 말아달라. 그 말은 정중했지만 명백한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무너졌다. 자신이 해온 모든 노력과 시간이 단 한 장의 기사로 지워지는 듯한 느낌.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이 이제는 욕심처럼 보이는 현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따로 만나주었고 조금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냐고?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기억. 어머니와 단둘이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운 날들.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상처를 품은 사람이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 달라졌던 걸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하고 직장의 분위기도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고 우연히 뜬 인물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해 겨울 그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재단 측에서 장학 프로그램의 1기 해외 연수생으로 그녀를 추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닌지 되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이 기회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마음은 복잡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공항 화장실에서 구겨진 광고지를 펼쳐 읽으며 하루를 마감하던 사람이 이제는 외국 대학의 단기 수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한국을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하나? 직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자리한 두려움. 그곳에 가면 자신이 뒤처진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그녀는 대학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람이었고 영어는 고등학교 이후 단어 하나 외운 적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추천한 이들의 믿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준비 기간은 짧았다. 출국 전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지탱해온 어머니, 그녀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끝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과거. 그녀는 그때 결심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무력하게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도착한 싱가포르는 한국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거리의 언어, 사람들의 표정, 수업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다. 강의 첫날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수업이 끝나버렸다. 동료 학생들은 각자의 조모임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그녀는 늘 혼자였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이 매일 아침 가슴에 박혀왔다.
그러던 중 한 조별 발표 수업에서 팀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맡을 부분은 자료 수집이에요. 단 한마디였지만 마치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다. 처음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는 순간 그간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배신하게 된다는 생각도 함께 떠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으로 번역하며 읽기 시작했고 모르는 개념은 인터넷에서 찾고 간단한 문장은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였다. 잠을 줄이고 식사 시간에도 노트를 폈다. 누군가는 느리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중간 발표에서 그녀가 정리한 데이터와 분석 내용이 팀의 발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날 교수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데이터 정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지우개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이, 선택이, 노력이 실제로 이 수업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국에 있는 작은 고시원 방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오래된 교복을 꿰매 입으며 학교를 다녔던 기억들, 그리고 무릎이 다른 운동화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일상은 여전히 어렵고 고단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서서히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이 조에서 제일 성실해요. 그것은 어떤 상보다 더 큰 위로였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 자리가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은 기회이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진실도. 그 겨울 그녀는 싱가포르의 도서관에서 홀로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언어와 지식을 익히는 방법을 배웠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는 법도 익혀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누구가 아니었다. 이름도 직업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얼마나 진심으로 걷고 있는가였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기말 발표를 앞둔 어느 날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장학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 카페에 퍼졌다는 것이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유학을 가냐, 재단에서 이미지 홍보용으로 쓴 거 아니냐는 말들이 익명으로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과거 그녀의 가족사와 고등학교 성적까지 끄집어냈다. 익숙한 무시와 냉소였다. 한국에서 도망쳐 온 줄 알았는데 그 시선은 국경을 넘어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온다. 이런 글 사실인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벽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는 여전히 출신과 과거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존재를 의심받는 순간이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놓고 며칠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시 예전처럼 투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는 당신은 진짜 나인가? 그들이 보지 못한 오늘의 나는 왜 스스로를 감춰야 하나? 수많은 단어 속에 묻힌 자신을 꺼내기 위해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런 수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온 이야기. 새벽 기차에서 쪽잠 자며 출근하던 날들, 학교 앞에서 책가방 없이 서성일 때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싱가포르 도서관에서 사전 하나로 논문을 해석하던 밤들. 그녀의 글은 한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 실리게 되었고 며칠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는 공감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응원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도 여전했다. 감성파리, 청소부 주제의 유학이라니 같은 말들. 그녀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숨지 않기로 했다. 과거의 자신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학교에서도 소문은 돌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은 그녀의 SNS를 찾아보고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조별 과제에서 이름이 빠지는 일도 생겼다. 교수들 중 몇 명은 조심스레 상황을 물었지만 그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웃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걸 알기에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갔다. 발표 날 그녀는 다시 팀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다. 모든 통계와 분석을 종합한 결론을 차분히 설명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날 밤 교수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불렀다. 당신의 태도와 자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출신이든 당신이 보여준 노력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에겐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하고 비난했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히 그녀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매일 도서관에 나갔다. 공부는 여전히 쉽지 않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 달 뒤 그녀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방송 작가는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메라 앞에 섰다. 화려한 조명도 준비된 각본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날 그녀의 고향 동네 아주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애도 너처럼 힘들었는데 내 이야기 듣고 다시 공부하기로 했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그녀는 이름이 아닌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시작점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터뷰 이후로 그녀의 이메일은 멈추지 않았다. 응원의 메시지뿐 아니라 협찬 제안, 강연 요청, 출판 제안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고 지금 당장은 자신의 길을 더 단단히 다지는 게 먼저였다. 교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는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정의하는 시기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너무 오랫동안 증명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인정받기 위해, 잊히지 않기 위해 견뎌왔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증명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진짜로 바꾸고 싶은 것. 그녀는 졸업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원래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복지 정책을 분석하려 했지만 방향을 틀어 청소노동자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인식으로 설정했다. 주변에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주제로 좋은 평가받기 어렵지 않을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냐?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자료 조사를 하며 그녀는 여러 명의 청소 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50대 여성, 학교 청소를 맡은 60대 남성, 병원에서 일하다 손목을 다친 중년 여성. 그들의 이야기에는 무력함, 분노, 그리고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았다. 구청 인터뷰에서 만났던 이와 같은 유니폼.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이 떠나온 길이 다시 선명히 보이는 순간이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수십 개의 통계를 분석하고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그녀 안에 자랐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연대와 책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글에 녹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고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중간 발표에서 지도 교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내용은 훌륭한데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 객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왜 누군가에겐 감정이 공감이 되고 누군가에겐 감정이 약점이 되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봤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며칠 후 그녀는 학교 안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학생도 과거 학비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논문 주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 학생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냥 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걸어갈 이유가 되었다. 논문 제출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장을 쓰는 밤, 그녀는 처음 이 길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다. 공항 청소 중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며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날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이 자리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주어진 기회가 아닌 만들어낸 기회였기에 더욱 소중했다. 제출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졸업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 남았지만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았다. 이미 자신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야기를 완성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누군가에게 닿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문이 학교 내부 온라인 자료실에 업로드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부 교수들은 그녀의 연구가 감정적이라며 평가를 유보했지만 학생 커뮤니티와 외부 복지단체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 이 논문을 읽고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이다. 댓글이 쌓여갔다. 그녀는 그 반응 하나하나를 묵묵히 읽었다. 격려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배경을 문제 삼으며 동정심 마케팅이라 조롱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장학금 수혜 사실까지 끄집어내며 위선적인 성공담이라 일컬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일찍 왔어야 할 일이 이제야 찾아온 것 같았다. 인터넷은 언제나 누군가를 추켜 세우면서 동시에 끌어내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감정은 복잡했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댓글 속 몇몇 사람들의 왜곡된 확신을 반박하는 글을 쓰며 정면으로 응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하루는 담당 교수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많이 시끄럽지? 이럴 땐 묵묵히 지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이라면 조언 그대로 따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나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침묵이 곧 수긍이 되는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면서였다. 현장 사람들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루는 특별편을 기획 중이었고 그녀의 논문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너무 많은 시선이 몰리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취재 기자가 보낸 메일 속 한 문장이 그녀를 움직였다.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촬영 당일 그녀는 아무런 연출 없이 평범한 교실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인터뷰는 짧았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았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이전과는 또 달랐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언론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논문 내용을 인용하며 복지 정책 개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대표가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우린 늘 우리끼리 외치기만 했는데 누가 이렇게 밖으로 말을 꺼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일하던 터미널 근처를 일부러 찾았다. 이제는 구조도 바뀌고 인력도 달라져서 아는 얼굴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 앉아 쉬는 누군가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검은 유니폼, 바쁜 하루의 끝자락,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자존심.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그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젠 출세했으니 잊을 일만 남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장래 정치적 야망까지 추측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순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계속 자신에게 물었다. 처음 이 길을 왜 시작했는가?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럴수록 더 멀리 가야 한다. 그 말이 그녀에게 다시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화제가 된 논문을 책으로 출간할 준비를 시작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수익의 대부분을 청소노동자 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 구조였다. 출판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우려했지만 그녀는 양보하지 않았다. 이 책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억의 목적이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학생이었다. 졸업은 코앞이었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도 계획도 아닌 필연이라는 것.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한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자신이 지금 가장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졸업식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캠퍼스로 향했다. 가족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어렵고 동생은 야간 근무 후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학위복을 입고 학과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학과 대표 졸업생 명단 속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졸업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막연히 꿈꿨던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상징보다 담담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학위증을 받으면서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함께 싸워준 이름 없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한 줄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성공이라 부를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표창장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간 후의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졸업 후 그녀는 대학에 남지 않았다. 대기업 연구소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지역복지센터의 기획자로 일하기로 했다. 센터는 서울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했고 예산은 부족했고 사람들은 조용했다. 그녀는 여기서 새벽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퇴근 후에는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를 기획했다. 그녀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녀는 일부러 인터넷을 끊고 조용한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녔다. 하루는 한 청년이 센터로 찾아왔다. 중절모를 눌러쓴 채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예전에 언니 글 보고 힘이 났어요. 그때는 고시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어디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둘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말보다 진심은 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센터의 이웃들, 예전 대학 친구들, 청소노동자 조합 대표, 멀리서 온 교수 한 명까지. 어떤 이는 조용히 향을 올리고 갔고 어떤 이는 어머니의 사태지나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녀는 유족 인사를 하면서도 슬픔보다는 감사가 컸다.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지 그녀를 낳은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간 삶 자체였다. 장례가 끝난 후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공간을 열었다. 이름은 이음센터. 사라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첫날 벽에 걸린 현판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존엄을 만든다. 그녀는 이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랍 속에 오래 묵은 사연들을 꺼내어 글로 정리하고 젊은 이들에게 말없이 자리를 내어준다. 자신이 받은 기회처럼 누군가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쌓아간다.
어느 저녁 그녀는 센터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몰라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단 한 번의 믿음이,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때론 수백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진실 하나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다. 당신이 살아낸 하루는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와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냉정해 보일 때도 많지만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또 다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